장미정 씨의 죄는 일종의 절망범죄였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기 직전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머물러야만 했던 프랑스 마르티니크에서의 삶은 삶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비싼 죗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변명할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장미정 씨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질 이 방송 또한 장미정 씨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만약 정부 관계자가 계시다면 혹은 장미정 씨의 얘기를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저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거나 저건 국가를 탓할 일이 아니잖아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지만은 말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미정 씨는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이 약하고 목소리도 작고요. 이제 와서 다시 뭘 어찌해볼 방법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함보다 죄책감에 더 많이 시달려온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몇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운반해 주던 가방 속에는 금광 원석이 아닌 마약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들킨 곳은 프랑스였고요. 마르티니크라는 곳의 한 교도소에 1년 4개월을, 같은 지역 어느 초라한 아파트에 8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마약인 걸 몰랐지만 운반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2년씩 그렇게 고통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약인 걸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한국에서의 어느 재판 결과를 우리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전달해 주지 않은 탓입니다. 그 간단한 일을 정부는 너무 간단해서인지 해주지 못했습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씨가 주연했죠.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고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장미정 씨가 책을 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준 딸에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와는 제목이 다릅니다. 한 권의 책에서 나온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장미정 씨를 모실 겁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저널리스틱할 자신이 제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저 담담하게 되도록 넉넉하게 장미정 씨 얘기를 들어볼 참입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장미정 씨. 안녕하세요, 장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는 사진으로만 뵀었어요. 아, 네. 예,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고 뵈니까 느낌이 남다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 매체가 이 방송이 네. 이 장미정 씨에게 네. 소중한 기록으로 좀 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럴 거예요. 편안하게 네. 네, 말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네. 제법 흥행을 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거의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프랑스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다 온 그 사연 일단 대략적으로만 아주 간략하게만 네.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지인한테 금강 사업을 한다고 하는 금광 사업. 네. 예.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뭐 겁도 났었고, 왜냐하면 원석이라는 게 그게 또 그 고가인 제품이고 네. 그래서 근데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음. 한국에 있을 때부터 또 원래 또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방세도 못 내고 좀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4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뭐 그 돈 이제 일이 끝나면 옮겨다 주면 가방만 옮겨다 주면 4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거기에 훅 가서 이제 간 거죠. 비행기를 탄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갖다 달라는 거였죠? 가야나에서 이제 파리까지요. 음. 그 파리까지 오면은 그 이제 가방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넘겨주면 된다고. 그 사람한테 인계해주면 된다. 네네.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고, 네, 코카인이 들었었죠. 예, 네. 코카인이 잔뜩 들어 있었고, 그때 이제 17kg. 17kg이면 정말 엄청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지금도 감각이 별로 없는데 예. 저는 뭐 그 마약범도 아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적발이 된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후로 그런 힘든 나날을 2년여를 보내신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뭐 400만 원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제 실수도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알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요. 뭐 저 같아도 뭐 그거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400만 원 준다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정말 몰라서 이 얘기보다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의심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얼굴 공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 있는 어미로서 감히 그렇군요. 얼굴 공개했다는 거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얼굴 공개를 한 거예요. 제가 떳떳해서도 아니고 뭐 무조건 억울해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언제였죠, 그게? 2004년도에 제가 잡혔죠. 2004년도에. 예, 10월 30일 날 잡혀서 31일부터 교도소 생활을 한 거죠. 얼추 만 10년 그죠. 가까이 돼 예, 가네요. 예. 예. 따님이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3살이었죠. 지금은 지금 13살. 13살. 네. 예, 고학- 올해 고학년이네. 졸업하고 이제 졸업을 예, 했고요. 올해 중학교 가요. 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네, 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예, 남편도 예, 안녕하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 힘든 기억을 그 가족이 다 같이 끌어안고 있게 됐지만은 그래도 잘 지내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그런 거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아니에요. 네. 아니. 죄송하시긴요. 그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네. 힘든 기억이겠지만은 하나씩 네. 대략적으로라도 끄집어내 볼게요. 누구에게 체포가 된 거죠? 프랑스 현지 경찰이었던가요? 그죠. 예, 공항 세관원한테 먼저 적발이 돼서 예, 세관 바로- 공무원한테. 네, 예. 그 적발이 돼서 바로 이제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받고 거기는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막바로 교도소 가서 생활하고. 아니 빠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씩 웃으시는데 이게 저도 웃으시길래 같이 웃었지만은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닌데 예, 웃프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당시에 체포되시고 나서요 네. 가족이나 지인하고 연락이 됐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뭐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딱 한 가지 편지 쓰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왜 연락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가 된 죄인이고 네. 그리고 마약 사범은 원래 이제 이게 그걸 많이 차단을 해놓더라고요. 마약 사범은 원래 이게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바깥 세상하고 차단해 놓는 거죠. 통신을 아예 차단하는 예, 거군요. 그리고 편지 같은 것도 검열이 되게 심하고요. 일단 그러면 당시에 현지 경찰이 이 송치를 할 때 네. 검찰로 송치를 네. 할 때 적용한 혐의는 마약을 운반한 네, 혐의. 운반책. 예. 예, 네. 그 소유에 관한 그 뭐 거기서 얼마만큼 대가를 받고 뭐 그 중에 얼마가 장미정 씨 거고 이런 거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직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예. 운반한 것 자체로 네. 적용을 해서 송치를 한 거겠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예. 바깥에서 이제 공항 바깥에서 누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쪽지를 하나 줬었거든요. 네. 그 말이 통했다면은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쪽지를 예. 건넨 사람 그랬으면 그러니까 훨씬 더 차남바를 줬거든요. 차남바랑 뭐 이런 걸 인상착의 이런 걸 줬거든요. 그 공항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차를 대고. 저는 뭐 저도 못 봤지만 그 안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코카인을 인수 받아가지고 어디로 또 가져갈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말이 통했으면 잡을 수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생각. 바로 달아났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제 시간에 안 나오니까 네. 달아났겠죠. 예. 그런 식으로 결국 구속 기소가 그렇죠. 되신 거죠. 예, 예. 구속 기소가 됐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랄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랄까 이 헌법상의 원칙, 형법상의 원칙 같은 거는 호소하기가 힘든 예, 그렇죠. 상황이셨고요. 전혀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너무 그런 건 전혀 꿈에도 생각도 못 하고 일단은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그냥 남편한테 빨리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이거 생각밖에 없었죠. 전화를 못 쓰니까 네. 교도소 가자마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것도 굉장히 알아내는데 힘들게 알아내서 편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감된 곳이 어디죠? 파리 프렌 교도소요. 거기에 초반에 얼마 정도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3개월인가 3개월 있었나 봐요. 석 달 정도. 네. 거기 뭐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죠. 그 이따가 본격적으로 거기는 얘기해 그래도 주실 곳에 점심 비하면. 때는 밥을 많이 줬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는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참 우스운데 예. 일을 했었어요. 음. 일을 해서 뭐 생필품 사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노동을 시켜줬군요. 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대가도 정당하게 지불을 네네. 하고요. 뭐 한 달에 열심히만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룸메이트하고 작업할 거 갖고 와서 밤새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아, 한 그러셨군요. 100유로 정도 벌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걸로 일단 거기서 생존, 네.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네. 거는 구입도 하실 수 있었고. 네, 프랑스는 민간인이 다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사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제수복도 없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팔아요. 거기는 프랑스는.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도 계속 대사관에 연락은 하셨죠. 편지도 쓰셨나요? 그때는 미처 못 쓰셨나요? 그 법원에서 연락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대사관 주소도 모르고 근데 그래서 영사분이 한번 오셨어요. 몇 번이요? 한 번?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번 오셨죠. 프랑스에서 파리 있을 때 한 번 오셔서 조철 그러니까 그 제 지인 네. 그 사진 갖고 와서 그런 확인 절차 밟고 뭐 그 정도 애기 아빠하고 통화를 했다 뭐 그 정도 면회 시간이 짧아서 긴 얘기는 못 하고 당시에 법원에서 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네. 재판부도 지정이 됐을 테고 네. 거기서 그때 초반에 요구한 건 뭡니까? 왜냐면은 심리를 네. 속행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런데 글쎄 저는 이제 예. 그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예.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리고 뭐 마약이라는 건 자체도 몰랐었고 뭐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였고 저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애 아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애 아빠 편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영사분이 그러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하나로 1,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 그 돈을 뭐 보내라 이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편지로 이제 애기 아빠하고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뭐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짐작을 그러니까 하셨던 변호사를 거군요. 사야 된다 뭐 그 정도밖에는 저는 뭐 몰랐죠. 몰랐고 애기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부탁은 그거밖에 없었죠. 변호사를 사야 된다. 변호사를 그럼 고용하셨나요? 못했죠. 결국? 돈이 없어서 못했죠. 그럼 국선 변호사라도 프랑스 국선 현지에 변호사는 이제 파리 있을 때 한 번도 못 뵀죠. 그냥 누가 임명됐다 그 정도의 서류만 이름 정도 박혀 있는 서류만 왔었죠. 그래군요. 네. 한 번도 뵙지는 예, 못하고요. 예. 보지는 못하고요. 예. 그렇군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뭐 국선 변호사 뭐 만나지도 못했고. 프랑스가 제법 인권이 굉장히 많이 잘 보장되는 나라인 것 같은데 글쎄 뭐 저는 외국인이라 그런지 겪어보니까 전혀 안 그렇던데요. 조금 소홀했나 보네요. 예, 뭐 프랑스라고 뭐 모든 게 완벽하겠습니까? 예. 예. 자, 마르티니크로 옮겨가신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글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야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관할 법원이 이제 마티니케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글로 이제 이송이 됐고 음. 그리고 제가 잡히면서 그 같이 이제 그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네. 가야나에서 숙소에서 잡혔거든요. 제가 예. 얘기해서 그때만 해도 잡혔을 때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상 참작이 됐다. 내가 얘기해서 잡혔으니까 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러니까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마르티니크로 가시면서도 이후로 얼마나 긴 시간을 여기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짐작도 가늠도 못하신 채로. 짐작도 못했죠. 그리고 왜 이송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왜 이송됐는지는 이제 그 법정을 한 번씩 출두해야 4개월에 한 번씩 예. 연장 하러. 사인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그 수사 판사하고 이제 대면한 후에 사인하고 또 4개월 연장 이렇게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왜 여기 이제 마티니크로 이송됐으며 뭐 그런 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 이제 뵌 거고 교도소에서 뭐 면회 오고 이런지는 않아요. 국선 변호사가. 아, 그렇군요. 단 한 번도. 넉 달을 기다리셔서 네. 잠깐 법원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네. 긴 시간 판사가 응대를 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잠깐 최소한의 정보만 듣고 네. 그리고 답답한 얘기만 자꾸 듣고 또다시 교도소로 가시고 네. 또 넉 달을 기다리시고 그러기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2006년 5월 달에 네. 조국철이 잡혔어요. 나를 이제 가방 옮겨달라고 시킨 사람이. 얼마나 된 시점이죠,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체포되시고 2004년 10월 30일에 잡혔는데 네. 조국철이 잡힌 게 2005년 5월 달에 잡힌 거죠. 5월 중순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법정을 가잖아요. 네. 가는데 그거를 프랑스 법정에서 조국철이 잡힌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저한테 오는 편지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걸려요. 예. 익스프레스로 보내도 거리가 머니까. 근데 항상 익스프레스로 보냈거든요. 예. 근데 편지를 받으니까 조국철이 잡혔다는 거예요. 5월 중순에.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프랑스 법정을 이제 그 연장 그거 사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 갔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알 줄 알았죠. 그리고 마약 사건은 원래 이거 인터내셔널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조국철이 뉴요히 프랑스를 거쳐서 수리남을 거쳐서 가야나를 거쳐서 파리를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마약이잖아요. 마약 사건은 네. 국제적인 사건인데 어떻게 한국을까지 들어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 장미정 씨의 증언 등등으로 진술 등등으로 네. 그 진범이 그 사람이다 내지는 그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최소한 경계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프랑스 당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진 확인까지 절차를 마쳤거든요. 네. 조국철에 대한 확인 절차까지 마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난 지금도 그거는 궁금해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이따가 또 재판 얘기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네. 마르티니크 교도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쥐도 많고 덥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좀 거기는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먹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일단 먹는 게 제일 부족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가 왕이고 돈 있는 사람 왕이고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비굴하게 처참하게 사는 교도소라고 그래야 되나? 인권 같은 거랑은 거리가 좀 먼. 일단 먹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는. 네. 그래서 먹는 걸로 싸우고 먹는 걸로 뭐 있는 애들한테 막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도 엄청났을 테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그만 일인데 되게 막 싸우고 그래서 수면제를 다 줘요 거기는. 줄을 세워서 이렇게 먹여요. 빨리 이거 먹고 잠이나 자라. 예,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썽을 별로 안 일으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줄 서서 이렇게 주는데 말썽 많은 사람들은 꼬집어서
앞에서 의사가 보는 앞에서 간호사죠. 이제 약 들고 오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제 간호사 앞에서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청해야 먹여서 되는. 재워요, 진짜. 네. 처음에 고생이 물론 처음 말고 이후에도 나중에도 고생은 계속 하셨겠습니다만 처음엔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몸은 괜찮으셨어요? 몸도 뭐 안 좋은 거 몸이 안 좋은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너무 아기 때문에 너무 진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을 못할 때가 있고 또 약 기운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현실 같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 보냈는데도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 가장 힘드시고 괴로우셨던 거는 역시나 방금 말씀하신 아기가 너무 따님 보고 싶- 생각. 네. 예. 뭐 배고픈 거 그런 건 참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 그때 따님이 많이 어려서 어차피 뭔가를 인지하기는 어려운 나이였겠습니다마는 근데 그때 아기도, 상황을 지금 따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기도 되게 힘들게 보냈죠. 일어나면 잘 때 뭐 졸리고 그러면 칭얼대면서 이제 엄마 찾고 그럴 또 나이였잖아요. 처음에 몇 년간 한국에 와서도 아기 만났을 때부터 딸 만났을 때부터 몇 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어릴 적 엄마 맞냐고 뜬금없이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옛날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비교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공백기가 무척이나 컸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티니크에서 그렇게 적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 정부 대사관의 노력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뭐가 있었어요? 아, 제가 아마 대사관에 편지 보내니까 한 수천 통은 진짜 될 거예요. 진짜로. 마르티니크에서 내가 안 보내신 세봐도 거 다 합쳐서요? 왜냐면 그 대사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안 하고 첫 번째 우표를 안 붙여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 애들이 그러지만. 근데 수천 통을 쳤었고 근데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법적으로 네. 보호자가 영치금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미결수도 제가 미결수였잖아요.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애기 아빠가 대사관에 돈을 붙여주면 거기서 대사관에서 저한테 영치금을 보내왔었거든요. 한 3-4번 됐죠 그게. 한 3번 정도? 그 정도 대신 붙여주셨어요. 국가 돈을 그냥 이렇게 격려차 준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예,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었어요. 감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법정 가면 변호사가 왜 통역 안 붙여주냐, 니네 대사관은 왜 연락을 안 받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부탁한다. 이거 조육철 잡히는데 그런 거 수사 협조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변호사나 판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편지 써서 보내드리고 부탁한다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감히 제가 그때는 죄인이 뭐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대사관에 뭐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못했죠. 그 몰랐었고 너무 무지했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듣기로는 장미정 씨한테 직접이나 그러면은 다행인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미정 씨가 간접적으로 전에 듣기로는 네. 대사관에서 이런 말도 했었다고요. 그때는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해놓고 네. 이제 와서 왜 적반하장이냐. 그 뉘앙스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상하게 해석을 네, 해서. 저도 그거를 예.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예.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언론 매체에서 예. 그 뭐 영화는 허구다. 뭐 그리고 장미정 씨가 감사하다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그 감사의 편지는 제가 정말로 정말 이거는 뭐 저는 한 번도 뭐 대사관이나 영사분한테 나는 정말 그랬어요. 예. 정말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말한 게 있으면 직접 연락하시라고
한 번도 근데 연락 없었어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영화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애 엄마라서 맹세하는데 정말 영화 미화시킨 거거든요. 엄청나게. 저 책에도 다 못 썼어요, 솔직히. 겁이 나서 못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네. 내 남편이 나한테 보내주는 돈을 네. 대사관이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네, 해서 네. 그거 영치금 감사하다고 쪽으로 잘 넣어준 받았다. 거, 예. 그 수고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돈 잘 받았다고. 네. 아 오늘 받았다고. 그러면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정도는 썼죠. 음, 그건 맞아요. 그거 쓴 거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의 의도인지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감옥에 있었을 때는 제가 네.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랐었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제가 이제 추정 60분 촬영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밝혀진 게 많았죠.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내일 하편에서 네. 계속 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쭈면서 네. 상편 방송을 일단 접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차례 그렇게 감사할 필요 어떻게 보면 없는 일에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고 네. 돈 잘 받았습니다라는 네. 확인의 편지까지 썼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 같은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30분 책 읽기가 1월 23일에 소개한 책은 한 권의 책에서 나온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주인공 장미정 씨가 어렵게 써낸 책입니다. 장미정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놀라시고 화도 조금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